안녕하십니까. 여기 K-팝과 혜정문화재단을 전체적으로 총책임을 지고 있는 김혜정입니다. 오늘은 아주 여러분들 먼 길을 이렇게 나서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날씨도 참 좋습니다. 근데 그 좋은 것에 더불어서 반기문 총장님, 저희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반기문 총장님 이렇게만 해도 기쁨이 마음으로 기분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참 기분이 좋아지는, 자랑스러워지는 그러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동참하시죠? 네. 우리의 K-팝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너무 지금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바쁘신 가운데 정말 어려운 발길을 옮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뵐 수 있는 것만이라도 저희들은 이렇게 영광이 아닐 수가 없는데 또 큰 힘을 이렇게 실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께 다시 한번 대표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이 얘기를 하라 그러면 저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늘어놓는 사람인데 오늘은 말을 짧게 이렇게 합니다. 그냥 인사말로만 대처하겠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좋은 분들, 제가 평상시에 존경하고 정말 또 사랑하는 아우님들이 잔뜩 이렇게 와 있습니다. 저 한다면은 1000명, 2000명을 모아서 우리 반 총장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들어야 될 터인데 장소가 아직 우리 K-팝의 힘이 모자라 가지고 좀 왜소합니다. 그런 점을 참 아쉽게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점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기회로 삼고 다음에 여러분들과 우리 총장님이 뵐 수 있을 때는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총장님의 좋은 활약과 좋은 말씀 해주시는 것을 기대를 하면서 오늘 이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혜정 혜정문화재단의 이사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김혜정 이사장님은 전 세계 26만 점의 고지도를 가지고 계셔서 영국의 대형 박물관보다 더 많이 갖고 있고 그야말로 강화도 제약 그 원본부터 진기한 이 부분을 전 세계 고지도 평화 박물관을 만드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우리 반 총장님의 지난 유엔을 퇴임하시고 막 퇴임하셨을 때 그 영상을 잠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반기문 총장님의 양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임을 앞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유엔 총회에서 마지막 고별 연설을 했습니다. 퇴임 후에도 마음은 언제나 유엔에 있을 것이며 조국인 한국과 국민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김영수 특파원입니다. 이달 말 임기를 마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총장으로서 마지막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반 총장은 고별 연설에서 지난 10년 동안 총장으로서 일한 것은 평생의 영광이었고 마음은 언제나 유엔에 있을 것이라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Even as I prepare to leave, my heart will stay, as it has since I was a child, right here with the United Nations. 그동안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also like to express my most profound appreciation to my home country, the Korean people, and the government. 세계 5개 지역 대표들도 차례로 나와 반 총장의 공적을 평가하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We are so grateful to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for his service and for doing so much to make the United Nations into the beacon of hope. 총회 마지막에는 안토니오 구테레스 차기 사무총장이 취임 선서를 하면서 내년 1월 새로운 총장 시대를 알렸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이번 주말 전체 유엔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마지막 기자회견을 엽니다. 여기서 대선 출마와 관련해 좀 더 명확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영상을 보니까 반 총장님이 유엔이 희망의 불빛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반 총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반기문 총장님의 양력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4년 그러니까 해방되기 1년 전에 6월 13일 충북 음성에서 출생을 하셔서 충주교연초등학교, 충주대학교, 충주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이미 영어 교실에서 1등을 하셔가지고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셨던 것은 굉장히 여러분 유명한 일화로 되어 있죠. 1970년에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외교학과 학사, 1985년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그리고 2007년 1월에서 2016년 12월까지 제8대 유엔 사무총장님을 잘 수행하셨고요. 2014년 하버드대학에서 올해의 인도주의자상, 2017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하셨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연단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해정문화재단 이사장님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서면 박사님, 박기활 K-POP 그룹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그 귀빈과 우리 사회의 지도자 되시는 분, 또 우리 K-POP의 서포터 여러분들 따뜻하게 환영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저 뒤에 계시는 분 제 말씀이 들립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많은 분들 앞에서 연설을 뭐하고 했는데 오늘 참 많은 분들이 와주신 것 같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많은 관심을 표해 주셔서 거듭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아주 보다 밝고 건전하고 화해롭고 이렇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또 밝은 대한민국을 남겨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K-POP 스타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수한 대한민국의 예술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평화, 우애를 돕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많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연설하면서 좀 약간 어려운 제목을 좀 갖고 합니다. 제가 보통 하면은 기후 변화라든지 세계 시민 정신이다, 또 이 지속 가능 발전, 인권, 여성 인권 증진이라든지 등등 제가 늘 유엔에 있으면서 하던 이런 일들을 좀 소개하고 했는데, 오늘 그 예술, 문화 이런 것과 세계 시민 정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크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 특히 K-POP이 어떤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줬느냐, 그거는 여러 가지 언론을 봤으니까 여러분 다 아시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하고 연관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하다 그래도 저도 좀 자랑할 게 있다. 제가 이런 예술, 음악, 미술 얘기 가면 약간 음체 가깝고 문외한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제 선배 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어느 분이고 예외 없이 K-POP과 같은 그런 재주는 없지만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문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데 심취된 그런 때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고등학교나 대학교 한 1, 2학년 정도까지 갈 때 못하는 노래도 좀 웅얼거리면서 혼자 속으로
그 어떤 팝송 같은 것도 좀 따라 불러보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참 그 감상적인 이런 때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유엔 사무총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계의 그 소위 그 셀레브리티라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사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 여러 번 만나기 힘든데 가만히 있어도 저한테 찾아오니까 그래서 저 상당히 좀 제가 자신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내가 유명하니까 찾아왔구나. 사실 제가 찾아댕겨야 되는데 그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제 제가 기억에 전 만나는 게 되게 무슨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사무실에 오는 사람들이. 근데 하루는 그 2012년 그 유엔 데이인데 우리 그 유명한 그 싸이가 왔어요. 싸이가 왔는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그 기자들이 따라다니는 그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중요도 인기가 나타나는데 대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나 아주 유명한 국제적인 지도자들이 오면은 기자들이 이렇게 방에 가득 몰려듭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보다도 더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야, 이 사람은 지금 그 제가 기분이 좋죠. 그 같이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말춤 유명한 말춤을 따로 샀는데 그것이 아마 전 세계를 돌아다녔죠. 제가 갑자기 또 스타가 된 이런 기분입니다. 그 외에 여러분 이제 잘 아신 여기 아마 저 연세 드신 분은 잘 모르겠는데 그 비욘세라고 있죠, 미국에 유명한 비욘세가 유엔에 왔어요. 아주 유엔을 발칵 뒤집어 놓고 갔습니다. 그 지금 제가 연설한 그 거기 참 얼마나 젊지 않습니까? 거기를 완전히 그냥 우리 속된 말로 아주 개판밭이 그 옆에를 전부 다 뭐 이 장식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유엔 총회장인지 무슨 공연장인지 모를 정도로 사실은 저는 뭐 비욘세 만난 일도 없고 그 사람이 저를 알 일도 없는데 제가 사무총장이니까 저하고 사진을 찍자고 사진을 찍고 저 집에 있는데 저한테 사진을 보내줬어요. 사인했는데 Such a great honor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은 제가 사인을 받으려고 대도 안 될 텐데 하여튼 저 자기가 해서 보내고 하여튼 그래서 약간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지금 전 뭐 K-pop 만나본 일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사람들이 저를 만나려고 지금 하지도 않겠지만은 그 이외에도 뭐 이 아까 그 보신 그 이후에 약간 이제 환송회가 있었습니다. 그 마이클 다글라스가 저 사회를 봐서 환송회를 했습니다. 유엔 총회장에서. 여러분 마이클 다글라스 보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저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그 뭐 007에 나오는 그 다니엘 크레이그라는 사람이 있죠. 최근에 그 사람을 제가 당신은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셀레브리티를 가지고 세계에 많이 깔려져 있는 지뢰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라. 그래서 특사로 다 임명을 했습니다. 제 방에 왔는데 진짜 싸이만큼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잘 아시는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 사람 뭐 저한테 와서 많이 했던 제가 유엔에 뭘 하나 자리를 주고 근데 이 유엔 그러니까 배우들 자신이 그 얼굴이 간판인데 그 유엔의 간판 하나 갖고 다니는 게 확실히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아주 잘하고 저하고 같이 영화도 하나 찍었습니다. 영화도. 근데 저 잠깐 나오는데 그게 이제 보통 그런 뭐 헐리우드 영화가 아니라 기후 변화에 관한 영화를 본인이 찍었어요. 제가 그 유엔의 그 평화담 메신저 피스, 그 평화의 메신저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를 통해서 세계 평화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본인이 돈을 들여서 그 영화를 찍었습니다. 영화를 찍고 저도 거기 한 카트 좀 집어넣었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다 저다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래서 뭐 할리우드 영화는 아니지만 디카프리오가 감독한 주연한 영화에 제가 나왔다. 그래 저도 좀 뭐 괜찮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이제 소녀시대가 있었는데 소녀시대가 그때 상당히 유명하더라고요. 2012년인가 3년 같은데 제가 서울에 방문했을 때 그 유종아 적십자사 총재가 주최를 해서 아프리카의 젊은 청소년들을 도와주자 이런 걸 롯데 호텔에서 크게 행사를 한번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 서현이라는 그분이 여러분 아마 신문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를 존경하느니 뭐 저 여러 가지 편지를 써갖고서 그 전도 모르는데 뉴욕가 있는데 참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실은 K-팝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저 없으니까 제 안부를 좀 잘 좀 전해주시고요. 다음에 언제 만날 기회가 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사무총장 그만둬서 그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겁니다. 약간 하여튼 그걸 상당히 그 중요하다. 사실은 저 한류, K-팝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명성을 많이 올린 게 사실입니다. 2000년대 초에 그 가을연가, 겨울연가, 그 다음에 뭐 대장금 이런 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드라마 스타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나가서 유명해졌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K-팝 같은 아주 싸이 이런 사람들이 나왔죠. 싸이는 하여튼 10억 뷰를 올렸다니까요. 제가 오늘 아침인가 어제 저녁 때 뉴스를 보니까 K-팝이 딱 3일 사이에 1억 뷰를 올렸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그 국제사회에서의 그 보다 또 기록을 세웠다. 그래서 참 이게 대단하구나. 이거 예술, 문화의 힘이 대단하다. 이것은 뭐 우리 저 대통령 무슨 저 장관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가죠. 제가 가끔 그 영화 배우들, 가수들을 이렇게 유엔에 그 미션을 줘서 임명을 합니다. 임명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얘기를 하면 1000명 이상 모이는 적이 별로 없다. 그렇게 하고 제가 얘기하는 게 1000명 이상 잘 안 모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가면 이거 몇만 명이 한꺼번에 모이고 저는 몇만 명 앞에서 얘기해 본 거는 그 별로 없다 이런 걸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 선거 나오고 뭐 그런 분들 보면 몇만 명 모이는 수가 있는데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고 그만큼 대중을 휘어잡는 그거는 역시 예술인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지구촌은 다양한 문화, 다양한 가치관이 지금 서로 같이 만나기도 하고 충돌도 하고 사실 세상이 좀 복잡해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 문화적인 그 공통분모가 있으면은 우리가 분쟁을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점을 제가 좀 강조를 하고 그런 면에서 제가 좀 대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뭐 K-팝만큼 노래를 부르는 것, 그 하여튼 제가 여기서 노래를 불러서 했으면 참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왜 K-팝 같은 사람들이 최소한도의 그 하여튼 최대 공약수 같은 걸 공통 분모를 이끌어내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우리나라를 알리는데 이제 학술, 뭐 예술,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포츠, 연예계 이런 저희가 많이 있고 또 이 저 경제인들도 많은 그 역할을 해서 한국의 위상을 많이 올리고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K-팝 여러 가지 서포터 여러분들 보고 또 K-팝을 자랑하면서 하나 느끼는 거는 어떤 나라의 그 위상이나 이런 거는 총체적인 거로다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 사실은 K-팝 같은 건 아주 절대적으로 아주 유명한 이런 저희가 돼 있지만은 그럼 대한민국의 역사, 또 문학, 또 학술, 또 전반적인 예술의 수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우리의 그 전통적인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려지고 있느냐, 상당히 저 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대학들, 뭐 하버드다, 예일이다, 콜롬비아, 또 이 옥스포드, 캠브리지, 뭐 하여튼
불란서의 그 대학들 이렇게 했었을 때에 이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한국의 역사, 한국의 문화, 예술 이런 거를 알고 있는 거하고 K-팝 같이 대중문화, 대중예술을 통해서 알리는 건 상당히 그 괴리가 있다. 그건 저는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는 그런데 좀 몇몇 아주 재주가 있는 이런 몇 사람의 한국의 명성을 기대할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하버드 대학이다, 뭐 예일 대학이다 이런 데에 한국, 중국, 일본 에 대한 자료가 있다. 도서관에 예를 들어서 100권이 아시아에 관한 그 자료가 있다 했었을 때에 제가 그 뭐 정확하게 통계를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마 그 중에 60권은 중국에 관할 겁니다. 30권은 일본에 관한 거. 3, 40권, 뭐 5, 60권 이렇게 되겠죠. 그 이제 중국과 일본이 거의 대중을 차지하고 한국에 관한 거는 10권 정도다. 비율이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 유럽으로 가면요 더 없어요. 유럽으로 가면 한국에 관한 것은 막 서너 권, 나머지는 일본, 중국에 관한 것이 많다. 그 나머지 아시아에 관한 건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가 이제 많이 좀 알려져 있고 이런 데서 제가 큰 어떤 그 안타까움을 느끼죠. 외교부 장관을 하고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 과연 우리의 문화 예술을 얼마만큼 알려져 있느냐. 영화 한두 편 인기 있는 것 같고 그거하고 우리의 이 4,000년 뭐 5,000년에 관한 역사, 문화 우리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그 참 훌륭한 그 문화 이런 걸 갖다가 꽃을 피웠습니까? 이런 거 거의 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리아 파운데이션이라고 우리나라에 그런 걸 하는 기관이 하나인데 아주 예산도 적고 겨울 하질 못합니다. 학자들이 또 해야 됩니다. 학자들이. 여기 이제 우리 이기수 고대 총장님도 전 계시고 그런데 뭐 제 말씀 아마 그대로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한국 교수 말고 미국 사람으로서 한국학을 전공을 하고 중국학, 중국 역사, 일본적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국학을 전공해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느냐. 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그 제도가 전부 다 어떤 펀드를 받아서 그 펀드에 입각해서 교수를 하고 강좌를 만듭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예산은요, 그 얼마 그렇게 들질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몇십조 뭐 다들 아주 우습게 알고 이렇게 예산들이 많이 나오는데 벌써 추경 예산 또 뭐 몇십조 이렇게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에 하여튼 뭐 100분의 1, 1000분의 1만 거의 만분의 1만 써도 참 한국의 우수한 점을 많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그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점을 좀 극복을 해야 진정한 의미의 한국의 우수성, 한국의 예술이 빛을 볼 수 있다. 전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그 각계 사회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점을 여러분 국회의원도 좋고요. 여러분이 뽑은 국회의원도 좋고 장관 뭐 다른 분들도 기업에 계신 분들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이거 꼭 정부에서 하는 건 제약이 있거든요. 어디 보면은 외국에 가면요. 지금 저 하버드나 MIT나 뭐 이런 데 가면요. 깜짝깜짝 놀래요. 웬 중국 사람들 초상화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MIT도 어디 가면요. 아주 큰 벽면에 중국 사람들. 하버드 제가 보건대학원에 가서 연설했는데 이게 무슨 하버드 무슨 그 헬스 그레이듀에이트 스쿨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돈을 몇억 달러씩을 개인 돈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 초상이 뭐 이만하게 그냥 그 현관에 걸려 있고, 우리나라 사람이 그건 하나도 못 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이름을 걸고 강좌가 설립된 게 거의 없죠. 거의.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이 뒤지고 있다. 코리아 파운데이션이나 한국 정부에만 기대할 건 아니다. 우리나라에 사실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이런 데는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한국학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런 점을 여러분 이런 걸 자꾸 좀 문제를 좀 제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요 정도만 한국의 문화와 관련된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럼 문화와 세계 평화, 문화와 세계 발전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구는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국경이 문제가 안 되고요. 하나의 작은 행성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것은 그야말로 0.1초 사이에 전 세계로 다 가는 이런 상황이죠. 통신 그야말로 0.1초 사이에 전 세계를 누립니다. 교통도 많이 발전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충돌이 됩니다. 단일한 지구촌에 물론 단일한 문화를 조성할 수는 없겠죠. 전부 다 각자 다른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문화를 절대적으로 느끼면서 그런 문화를 다른 데 전파를 시키는 과정에서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인간의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특정 시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보편적 문화가 발달할 때 인간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 국경이라든지 민족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무너뜨리게 되는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많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꼭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문화적인 그 관계에서 많은 문화, 종교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이 큰 문화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니까.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보편적 문화가 특수한 문화의 어떤 뿌리를 자꾸 제거하려는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유명한 대학 교수 세뮤얼 헌팅턴 교수가 문명의 충돌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게 문명의 충돌, civilization, culture, 문화의 충돌, 문명의 충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세계가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죠. 그걸 세뮤얼 헌팅턴 같은 사람이 되게 한 대여섯 개의 문명권으로 보는 겁니다. 기독교 문명권, 회교 문명권, 불교 문명권, 이 힌두교, 여러 가지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기독교하고 회교하고 사라센이라든지 하여튼 지금도 많이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러한 문화권, 문명권 이런 것이 우리가 잘 가꾸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인류한테 행복을 가져오고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분쟁의 소지가 된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9.11 테러가 2001년에 났죠. 이거를 그야말로 문명의 충돌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하여튼 이 무슬림의 하여튼 그러니까 그걸 갖다 무슬림이라고 보편화해서 말씀을 안 드리지만 하여튼 미국에서는 테러 단위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무슬림이든 어떤 데든 간에 테러단이 미국을 공격한 거다. 크게 볼 때 무슬림과 어떤 기독교 문명 간의 충돌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2001년에 한승수 전 총리께서 유엔 총회 의장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비서실장으로 돼 있었는데, 그때에 한승수 전 총리가 유엔 총회 의장 자격으로서 회의를 소집한 것이 Dialogue Among Civilization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 종교 지도자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 세계 평화 이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그 교황님께서 남수단의 그 살바키아라는 그 대통령이 있는데 그 사람을 바티칸에 불러서 발에다 입을 맞추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사람들이 지금 남부수단이 계속 독립한 이래부터 계속 싸우지 않습니까? 그 전부터 싸웠죠. 그 전부터 싸워서 그 사람 불러놓고 제발 서로 믿음을 가져라. 서로 사랑을 표하고 뭐 이렇게 그 하는 걸 보고 제가 아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뭉클하고 제가 사실은 지난 11일 4월 11일 날 교황님을 뵀었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로마에서 만나고 토요일 날 들어왔는데 오늘 그런 뉴스를 보고서 다시 제가 또 감명을 받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문화, 예술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 요즘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것도 이게 꼭 트레이드 워냐? 이것도 여러 가지 그 전체적으로 문화의 차이, 문명의 차이, 그다음에 기준의 차이. 그러니까 중국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또 다른 기준에 안 맞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통상 기준뿐만이 아니고 이걸 트레이드 워로다 봐야 되느냐? 이건 어떤 그 정치적으로 패권 경쟁이 되고 문화적으로 보면 이건 문명의 그 경쟁이 되고 뭔가 자기의 문명, 자기의 문화를 남한테 더 우수하게 보이려고 그러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런 그 문명권의 화합 이런 것이 아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2007년에 그 Alliance of Civilization이라는 걸 제가 그때 당시에 스페인 정부하고 터키 정부가 협조해서 저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것이 문명 간 연대입니다. 왜냐하면 터키는 이슬람을 대표하는 상당히 그 종주국이 하나고 스페인은 이거 크리스찬리티 기독교 문명의 아주 또 그 한 나라 중에 그 나라들이 많은 그 자금을 대서 그 Alliance of Civilization이라는 걸 제가 유엔 사무총장 때 만들었었습니다. 이런 것도 계속 유엔이 문명을 활용한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세계가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은 갈등 충돌이 문명과 문화의 단층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이런 현상이 돼 있다. 이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이 꼭 문명 문화 간의 차이는 그럼 또 왜 생기느냐? 어떤 그 생존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또 이 문명 문화가 충돌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죠. 수단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그 서로 종족이 다른 그런 관계, 종족이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수단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였는데 이 나라의 대부분은 아랍계의 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이지만 아랍계. 또 어떤 소수는 기독교계의 아프리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하고 아랍계가 계속 싸우는 겁니다. 싸우면서 한 7년 사이에 한 30만 명을 서로 살육을 했죠. 한 250만 명의 그 피난민들이 생기고. 그러면 왜 또 거기서 살육이 일어났느냐? 자연환경 때문에 또 일어납니다. 자연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우스 수단,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살바키어가 있는 사우스 수단은 주로 그 목축 같은 것, 농업이나 목축을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죠. 풀이 좀 자라고 이런 나라인데, 북쪽에 있는 데서 기근이 드니까 전부 다 이제 양이고 뭐 소고 말이고 전부 다 데리고 와서 거기서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물 때문에. 물이 없으니까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것도 이제 기후 변화의 영향이겠지만, 옛날에 우리 전 그 할아버지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옛날에 그 논두렁이에 물골을 트면서 낫으로 서로 찔러 죽이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요, 생존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어떤 문화적인 갈등도 있는데 거기에 문화적인 갈등까지만 겹치면 사정이 없다. 아주 어마어마한 싸움을 합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죠. 지금도 싸우고 있고. 여복하면 그 교황께서 이렇게 불러서 하고, 저도 뭐 사우스 수단하고 수단을 뭐 몇 차례 가서 그 싸우지 말아라 이런 걸 갖다 계속 그 설득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1963년에 그 유명한 저 아랍 전쟁, 제 3차 아랍 전쟁이 났죠. 뭐 7일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그때 이거 결과적으로 이건 기독교하고 이제 그러니까 아랍하고 이스라엘의 유대교하고 이게 싸운 겁니다. 싸우는데 그 이면에는 또 물 때문에, 생존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이 경계가 그 웨스트뱅크가 있고 그 요르단강이 있죠. 요르단강의 물을 누가 갖고 가느냐. 이스라엘이 가만히 들으니까 아랍이 졸단의 그 강을 갖다가 수로를 막아버려서 물을 안 주려고 한다는 어떤 그 소문을 들었는지 하여튼 나쁜 정보를 들어서 먼저 선제 쳐버리는 겁니다. 요르단강을